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공학, Interest Rate Application, 이자율 응용,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학생 추천 짤방을 보고 있는데요. 괜찮아. 이거 그거랑 비슷한 짤이죠. 그 미드 커뮤니티의 한 장면인데 파티에서 이제 피자 사러 갔던 친구가 피자 들고 돌아왔는데 방이 다 불타고 있는 그 표정에서 아 그건 괜찮아는 아니구나. 그냥 놀라는 거구나. 이건 집이 다 불타고 있는데 굉장히 태연하게 괜찮아 뭐 이런 거죠. This is fine. 괜찮아 문제 없어 이런 건데 약간 그런 거죠. 모든 걸 체념한 받아들이는 혹은 나는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후자면은 칠가이 요즘 유행하는 칠가이에 가까울 텐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표정이 너무 이제 재앙적인 상황에서 약간 초연해지는 막 눈동자가 커지고 약간 미쳐버리는 정신줄을 놔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치마 정신줄 캐릭터도 눈이 표정이 이렇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맥락에 가깝겠네요. 네, 전달하려는 게. 사람이 진짜 이렇게 되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만나거나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왜 들은 얘기 중에 이해는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그 방식이 뭐냐면 그 남자 혹은 여자를 배우자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과 등산을 가봐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여라. 그 확인해라. 뭐 이런 건데 별로 뭐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의 일상적인 모습을 벗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짤방에서 보이는 것처럼 급작스런 재앙,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나타났을 때는 사람이 물론 거기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스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럼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재앙이나 어려움은 어떤 것이며 그건 그런 과제를 주는 사람도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도 이건 어쩔 수 없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재앙이나 충격은 어떤 정도인가를 나누는 것도 모호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초인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건 그냥 이런 거다라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짤방의 주인공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네, 웃기기보다는 웃음보다는 좀 안타까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짤방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커피일까요? 아일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약간 웃을 수 있는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 뭐 저 같으면 과제가 있다는 걸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자야지 하고 침대에 누웠다가 과제 있다 하고는 일어나서 시계를 봤는데 6시간 남았어 혹은 9시간 남았어. 되게 큰 과제인데 시작도 안 했어. 그럼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책상 앞에 앉아서 그래 라고 하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는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 어떤 경우에 이런 심정일지 궁금하긴 한데요. 네. 너무 비극적인 상황은 아니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연습하기 이그젠플 0406으로 계속해 보도록 하죠. 대출 상환 형태 문제입니다. 연 4.5%의 대출 금리로 2억 원을 빌렸다. 돈을 빌렸으면 지금 현재죠. P입니다. 그래서 보면 P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4.5% 이게 명목 이자율이겠죠. 명목 이자율이 연 4.5%. 다음 달부터 매월 상환합니다.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T 이꼴 1부터 계속 5년간이니까요. 5년 곱하기 12 하면은
60개월이죠. 60개월. 기간은 60이고요. 다음 달부터 상환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상환이면 A가 되겠습니다. A. 월 상환액은 얼마인가? A. 월 복리를 적용한다. 복리 기간도 월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면 A는 요 공식을 쓰는데 이자율만 몰라요. 2억 원도 알고 60기간이라는 것도 알고 월 실효 이자율만 알면 이제 바로 갈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 월 실효 이자율은 얼마냐? 3단계 공식을 쓰는데 2단계까지만 가면 끝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복리기간이랑 지불기간, 매월 지불기간이랑 같으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지불기간이 지금 매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불기간이랑 요 복리기간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2단계가 복리기간에 맞춰서 실효이자율을 우선 구한 다음에 3단계에서 지불기간으로 바꾸는 건데 3단계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자 2단계를 생각을 하면 1단계를 생각을 하면 원래 명목이자율이 4.5%인데 그걸 복리기간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복리기간으로 쪼개면 11호 쪼개면 0.375%가 됩니다. 끝이에요. 3단계가 없으니까. 2단계에서 실효이자율을 구했거든요. 월 단위로.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372만 8,600원 정도를 갚아 나가면 5년 만에 2억 원을 갚을 수가 있다. 370만 원. 벌기도 힘든데 갚아야 되네요. 네. 살벌하네요. 그죠? 네, 이그젬플 0406 스프레드시트 부분을 보면 명목이자율 R이 4.5% 연단이고요. 복리기간이 월, 복리빈도는 12, 지불기간도 월입니다. 실효이자율은 그러니까 4.5%를 12로 쪼개면 0.375% 기간 단위는 월, 1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출 금액이 2만 만원, 2억 원이고요. 상환 기간은 N이 60개월이었습니다. 12 곱하기 5죠. 따라서 상환 금액은 A를 구하는 거니까 PMT 함수 쓰고요. 이자율 0.375%, 기간 60개월. 그런 다음에 P와 F가 있는데 돈을 빌렸으니까 P가 2억 원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넣어주면 372만 8,600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습하기 이그젬플 0407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연습 문제라기보다는 개념을 알아보는 문제예요. 네, 이런 게 있다 알려주는 거죠. 앞에서 상환 계획을 만들었어요. 네, 균등 상환을 계속 같은 금액으로 돈을 갚아 나가는 균등 상환을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달마다 372만 원씩 내면 372만 8,600원을 내면 그 중에 얼마가 이자인 거고 얼마가 원금인 거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은 월 납입액에서 이자가 발생을 했으면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갚고 남는 금액만큼은 원금을 깎아 먹게 돼요. 원금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남아있는 원금만큼 다음 달에 또 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럼 또 내가 돈을 갚으니까 거기서 또 이자를 가져가고 또 남는 건 원금을 갚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계산은 조금 이따 보면 되지만 원래 2억 원의 원금이 남아있어요. 갚아야 돼. 그러면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났을 때는 0.75% 0. 얼마였죠 이게? 이자가 앞에서 그 봤을 때 2억에다가 0.02호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숫자가. 0.375%군요. 0.375%가 적용이 되면
이자가 75만 원 생겨요. 한 달 후에. 근데 나는 한 달 후에 372만 원을 갚는단 말이죠. 그럼 이거 다 갚고 나머지 297만 8,600원은 원금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요 원금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1억 9,702만 원이 남아요. 그럼 또 한 달이 지나면 이번에는 2억이 아니라 1억 9,7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을 하니까 이자가 조금 적게 발생했죠. 네, 이번에는 한 달 후에는 73만 8,800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나는 또 똑같이 372만 8,600원을 내니까 이자 이만큼 내고 나머지 298만 9,800원은 원금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이 또 1억 9,700만 원에서 1억 9,403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원금이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60개월 후에는 원금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이자 상환하고 원금을 나머지를 이만큼 줄이다가 점점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30개월 지나면 이자가 조금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원금을 많이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점점 원금을 많이 갚게 돼서 이렇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원금만 갚게 됩니다. 372만 원이 다 원금을 갚는 데 쓰이죠. 그럼 만약에 월 상환액으로 이자를 다 갚고 나서 남는 걸 원금 상환한다 그랬는데 월 상환액, 월 납입액이 이자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을 균등 상환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돈을 갚아 나갈 수 있고 이자는 얼마, 원금은 매 상환 시기마다 얼마씩 나눠서 갚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나중에는 뭐에 관련이 돼 있냐면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그 세금 감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372만 원을 냈을 때 이자 상환에 75만 원이 쓰였다. 그럼 그 75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요구가 된다. 그런 개념들이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봤던 균등 상환의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 계산하는 거 그냥 스프레드시트로 한두 개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제로 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요. 처음에 잔액이 2억 있었을 때 월 상환액은 기본적으로는 네, 앞에서 구한 거 그대로 똑같은 거죠. 월 상환액은 계속 이겁니다. 계속 똑같아요. 이자 상환은 그 전에 남아있던 잔액에서 실효이자율 0.375%를 곱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얘랑 얘 곱한 거고 그 다음에도 역시 그 전 잔액에서 요거 곱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자 상환만큼을 월 상환에서 빼고 나면 원금 상환은 네,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잔액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 전기의 잔액에서 이번에 원금 상환을 해버린 잔액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원금 상환 금액은 점점 많아지고 이자는 점점 작아지고 남아있는 잔액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딱 요만큼이 되고 이자 아주 조금 생긴 거 갚고 나머지를 모두 다 갚으면 딱 0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계산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 요 개념을 익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자율 구하기 이그젬플 0408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자율을 구하는 거예요. 이자율. 지금까지는 뭐 현금 흐름의 크기를 구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 전에 기간 구하는 문제도 풀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자율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 후부터 매년 1,800만 원, 매년이니까 A겠죠, A. 을 저축하여 매년이니까 A 1,800만 원 1년 후부터 저축하여 15년 후에 기간이 15겠죠. 네. 4억을 모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미 매년이니까 기간이 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불 기간이 1년입니다. 4억을 모으려고 한다. 모은다니까 이게 F겠죠. 4억.
필요한 연 이자율은 얼마냐? 이게 얼마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효이자율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일단. 네. 그래서 A에서 F로 바꾸는데 뭐 F에서 A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다 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A에서 F, I, N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식만 남기고 이걸 넘기면 A분의 F니까 22.222예요. A에서 F로 바꾸는 공식을 실제로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럼 1 플러스 I의 N승, N이 지금 15니까 15승을 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풀릴 거냐? 잘 안 풀려요. 이거는 I를 이것저것 넣어봐야 풀립니다. 이거는 15차 방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 trial and error 이렇게 근사치 구하는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함수인데 여기 보시면 입력값이 납입 횟수 n이죠.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a, p, f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n, i, a, p, f 이런 순으로 들어가는데 i를 구하는 거니까 i가 빠지고 n, a, p, f입니다. 단 얘들이 다 합해서 0이 돼야지만 이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음수, 한쪽은 양수로 넣어줘야지 이게 전체가 경제적 등가가 0이 되는 놈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경제적 등가의 합이 0이 되는 이자율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다 양수만 넣으면 이자율을 아무리 바꿔도 이걸 다 합한 경제적 등가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부호를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800만 원을 저축하니까 마이너스 1,800, 4억 원을 얻으니까 마이너스 4만 이렇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게 납입한 금액의 22배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과 22.22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함수를 쓸 거면 이렇게 넣겠죠. 그러면 5.4% 정도의 이자율이 있어야 4억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그젬플 0408 스프레드시트로 보면 납입 금액이 1년에 1,800만 원이고요. 목표 금액이 4억 원. 납입 기간 15년. 복리빈도는 1입니다. 뭐 복리빈도 필요 없지만. 그래서 A에서 F, I 15가 22.22가 되면 되는데 이자율은 뭐 굳이 저걸로 안 해도 되고 아까 본 것처럼 N 15, A 마이너스 1,800, F P 없고요. F 4억, 그러니까 4만 원 해주면 5.390%가 나온다. 뭐 아주 간단합니다. 레이트라는 함수만 알면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연습하기 이그젬플 0409 이자율 구하기. 이자율 구하기를 이제 좀 다른 형태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전 0408에서 월별로 저축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필요한 월 및 연 이자율은 일단은 월별로 저축을 하는데 뭐 별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1년에 1,800만 원 저축하겠다는 거를 12달로 나눴을 때 150만 원이 되는 걸로 우선 가정을 해보죠. 뭐 그렇지 말고 이자율을 고정하고 이제 이 금액을 바꿀 수도 있지만 우선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 단위는 지금 월이에요. 월. 기간 단위는 월입니다. 월별로 저축을 하니까 지불 기간이 월입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 4억 원은 똑같아요. 월 단위로 바뀌었으니까 15년이 12개월 곱하면 180개월이 됩니다. 180개월. 그래서 레이트 그냥 쓰면 돼요. 레이트 쓰면 180개월 마이너스 150만 원 0, 4만 원 4억 원 하면은 0.414% 월별로 그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걸 연이자율로 한번 바꿔봐라. 이게 실효이자율 기준으로 월 단위로 0.4% 정도 되는 거니까 실효이자율로 바꾸려면 1 플러스 0.414%를
12개월 해야 되는 거거든요. 1년 단위로 하면. 그럼 5.087% 나옵니다. 네. 아까랑 조금 달라졌죠. 그죠? 조금 작아졌습니다. 왜냐면 매월 내가 납입하기 때문에 빨리 넣은 돈은 그 1년을 안 기다리고도 12개월 동안 돈이 또 불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그 앞에 문제에서는 5.4% 정도 되던 것이 여기서는 5.1% 정도로 좀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그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돈을 4억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레드 시트로도 보면 네, 이자율이 이렇게 레이트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5.4%의 12로 나눈 거랑 좀 크기가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스프레드 시트로도 보고 또 얘기를 할 텐데 그 밑에 연속복리 효과까지 한번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속복리 효과라 그래서 예제 0408의 연이자율이 연속복리로 적용되는 경우, 연속복리로 0409처럼 월별 납입할 때 저 연이자율이 그대로 주어지는데 연속복리의 월별 납입 기준으로는 4억 원 도달 시기가 얼마나 빨라진가.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이 얘기예요. 네. 이걸 5.4%를 우리가 구했는데 5.39%긴 했지만 5.4%를 12로 하면은 월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2에 R 나누기 12 요거죠. 빼기 1을 한 게 월 실효 이자율이 될 겁니다. 그걸 적용을 했을 때 4억 원을 도달하는 시기, 월별 납입을 150만 원씩 했을 때 4억 원 도달 시기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예제 4-9랑 4-10을 한번 스프레드 시트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9부터 보면 납입 금액이 이제 12개월로 나눠졌으니까 1800 나누기 12 하면 월 150만 원입니다. 목표 금액은 똑같고요. 납입 기간이 15년을 12개월로 곱하면 180개월입니다. 복리빈돈 똑같고 뭐 이거 안 구해도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돈이 266.7배 정도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을 구하면 레이트로 봤을 때 180개월 동안 150만 원씩 넣어서 4억 원을 모아야 된다. 근데 이게 추정 이자율을 넣어줘야지 이게 트라이얼 에러로 이건 넣었다가 저건 넣었다가 막 하면서 이제 찾는 거라서 대충 짐작되는 값을 넣어줘야지 잘 구해요. 앞에서 구한 값이 우리가 5.4%였잖아요. 앞에 문제 5.39%에서 그거를 12로 나눈 거를 그러니까 명목이자율처럼 그냥 기간을 나눈 거지만 우선 그거를 넣어주면 그걸 기준으로 그 근처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거 안 넣으면 잘 못 찾아요. 그러면 0.414%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0.414%를 12승한 다음에 1을 빼주면 연실효 이자율로 바꿔서 계산된 5.087%가 나옵니다. 그래서 0408에서는 5.4%, 5.39% 정도가 나온 건데 월 납입으로 하면 5.087%로 줄어든다 라는 걸 봤고요. 다음 문제에는 이 150만 원을 4억 원을 달성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예를 들어 명목이자율이 앞에서 구한 요 5.390% 180행에 있는 거 이건데 연속복리로 하고 명목 기간과 지불 기간의 차이가 12배라고 한다면 실효이자율은 익스포넨셜 5.390%를 12로 나눈 거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면 0.4501% 정도 되거든요. 0.45% 정도 되는 상황에서 M피리어드, 그러니까 기간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기간을 구하면 이자율이 여기 방금 구한 거 방금 구한 거 0.4501% 넣고
150만 원씩 납입을 해서 미래에 4억 원을 달성하는 기간 하면 175.6개월. 따라서 176개월이 나옵니다. 아니면 뭐 실링을 쓰면 되겠죠. 네, 176개월. 그렇지 했구나. 밑에 실링을 해놨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15년이었잖아요. 원래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럼 180개월이란 말이에요. 15년은 180개월 대비 176개월이면 4개월 당겨진 거죠. 연속 복리로 해서 적용받는 이자율이 좀 커지긴 했는데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커진 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축소된 정도도 고작 4개월이다. 뭐 4개월도 중요하긴 하죠. 네. 한 분기 이상 줄어들었으니까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자율 응용 챕터 요약입니다. 집중하시고 같이 보죠. 실효이자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실효이자율이라는 건 우리가 실제 지불에 적용이 되는 내가 실감을 하는 이자율인 겁니다. 실효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처음에 명목기간으로 명목이자율이 주어졌다면 명목기간에서 어떤 기간으로 쪼개서 이자율을 볼 때는 그냥 단순 나눠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나누기. 단순 나누기를 해서 복리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3%씩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리기간 하에서는 명목이자율과 실효이자율이 같아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팁에서 2단계였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지불기간으로 다시 이 실효이자율을 늘려주면 되는데 이럴 때는 단순히 곱하기가 아니고 1 플러스 i의 n승 이런 형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n배만큼 이 경우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지불기간에 맞게 늘려주면 우리가 구하는 실효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팁 3단계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이 명목기간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실효이자율의 기간이 지불기간이 똑같다. 그럼 뭐 공식도 단순하고 이펙트 함수 쓰면 너무나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안 같아지면 공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식은 별로 차라리 이렇게 3단계로 계산을 하는 게 좋겠다가 됩니다. 플러스 연속복리 개념을 알려드렸는데 연속복리는 복리 기간은 0으로 가고 복리 빈도는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때는 명목이자율의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i가 익스포넨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불기간과 명목이자율 기간이 다르다면 사실은 명목이자율을 먼저 나눠놓고 익스포넨셜 하는 게 좋지만 뭐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명목이자율과 지불기간의 비율대로 일단 나눠놓고 그걸 익스포넨셜에 집어넣으면 그거에 맞춰서 연속복리가 계산된다. 요게 이자율 응용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